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능률 김 영어 2로 2의 사과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과의 전체 제목은 Find and do what you love.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고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이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해서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라고 하는 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약간 자전적인, 그러니까 자전적이 아니라 이제 자서전적인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그래피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은 이제 사람 인물에 대한 어떤 이제 평을 해놓은 평전이라고 봐도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물이 시간의 흐름을 거쳐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가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전체적인 글을 그런 흐름 속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과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문법부터 설명을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뭐 빈 페이지에 어디에나 뭐 마지막 페이지에 빈칸이 많은데 한번 그 필기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문법은 이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must have pp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ould, would, 그 다음에 must, should, 그 다음에 can'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may, might.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 조동사라고 하는 건 시제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상 나타낼 수 있는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could를 과거 맥락에서 쓰면 할 수 있었다 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could를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썼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현재의 상상,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을 얘기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must는 항상 해야 한다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현재나 미래 같은 느낌으로 쓰죠. 이렇게 조동사들은 시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have pp를 써주면 이 have pp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완료 시제에서 봤던 형태잖아요. 이 완료 시제의 특징이 현재 완료인데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점 앞선 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분명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과거를 포함한다. 이게 우리가 현재 완료의 신기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의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must have pp라고 하는 친구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보니까 그랬을 거다. 과거에 그랬을 거다. 그랬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must have pp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음에 지금 보니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 must의 지금 판단은 현재에서 내리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과거에 그랬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could에다가 could pp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친구와 would have p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가정법의 느낌으로 쓰죠. 특히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으로 써서 우리가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 방금 배운 must have pp가 있고 should have pp가 있고요. should have pp는 뭐냐면 should는 우리가 그게 마땅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뜻인데 이 have pp를 넣었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can't have pp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는 이 can't라고 하는 말은요, 특히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로 쓰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강한 부정적 추측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an't have pp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may와 might는 우리가 이제 have pp를 넣어주면은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조동사의 현재 시제는 유지하되, 즉 판단.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하는 행동이 지금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뭐 해야 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 추측이 되고요. 과거에 대한. 그 다음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약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정법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이 must라고 하는 친구랑 should라고 하는 친구랑 우리가 현재에서 사용을 할 때,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 문법을 배우면 이 must도 해야 한다, should도 해야 한다. 둘이 의미를 비슷하게 배워요. 사실은 되게 다른 의미예요. must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should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must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ust 뒤에 행동이 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근데 must 뒤에 행동이 아니라 상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You must be tired. 그럼 너는 피곤해야 한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게 당연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죠. should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should는 네가 you should be careful 이라고 하면 네가 그냥 당연히 조심해야지 라는 충고의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이란 말보다는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느낌, 맞지의 느낌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우리가 have pp를 붙였을 때 이 두 친구의 뜻이 많이 달라져요. 이 두 친구의 뜻 혼동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틀림없다, 그랬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고, should have pp는 해야 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뜻을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쓸 때도 다른 뜻이고요. 그리고 쓰는 상황도 달라요. 그리고 have pp를 붙였을 때는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with 분사구문입니다. with 분사구문인데 with 분사구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with 뒤에 목적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어처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with 뒤에 A라고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상태를 넣어주는데,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분사로 쓰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다 분사를 쓸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형용사로도 그 일반적인 형용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식어를 넣어줘서 A가 B한 상태로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넣어주는 건데,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얘를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when he came home he could see the present on the table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집에 왔을 때 그는 테이블에 있는 선물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분사구문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도 생략하고, 이걸 우리가 he가 한 행동으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서 coming 이라는 시제가 없는, 그냥 우리가 능동 수동만 따져가지고 이 could see한 사건이랑 같은 일이 같은 시점에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coming home he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뒤에 문장은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사구문 중에 이런 구문이,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어인 이 he가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과 집에 온다라고 하는 행동을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일어났고, 이 두 가지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접속사를 생략을 할 때 해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집에 왔다라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행, 동시적인 느낌을 could see에 실어주는 거예요. 부사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 watch TV. 내 TV를 봤다. 근데 when I watch TV, 이렇게 하지 말까요? When my sister watched TV, I was doing my homework. 자, 내 여동생이 TV를 봤을 때요,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일단 접속사는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라고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사구문을 만들 때 생략을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이 부사절, 웬덩어리 부사절에 있는 주어랑 진짜 주어인 I랑 달라요. 즉, 이 watch TV라고 하는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my sister를 생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coming home이라고 나왔을 때 he를 들으면 우리가 얘가 이거 한 거고 얘가 본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watching TV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TV를 본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냥 my sister를 남겨줘요. my sister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 동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시스터가 감시당한 건지 아니면 내 시스터가 TV를 본다라는 행동을 한 건지에 따라서 수동 능동만 구분을 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그냥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My sister watching TV 이렇게 식으로 문장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I was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인데, 왜 독립분사구문이냐면 분사구문 앞에 독립적인 주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ming home이 꾸며주는 동사인 could see의 주어가 얘의 주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에 있는 he라는 주어가 이 두 행동을 동시에 다 했다 라는 걸 말하는데, 얘는 watching TV라는 행동은 my sister가 했는데 그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나라는 주인공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독립분사구문에다가 이렇게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with 분사구문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얘를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with라는 친구가 전치사인데,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런 걸 떠나서 이 with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함께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여동생이 TV를 보고 있다라는 행동이 함께 있는 채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with를 넣음으로써 이러한 사실, 사건이 함께 있는 채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을 다시 한번, 이게 원리고요. with 분사구문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그냥 분사구문인데, 요거의 주어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A가 B 한 채로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한 채로가 아니라 다채로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분사구문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뭐뭐 한 채로라고 하는 느낌을 굳이 낼 필요는 없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해석하면 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ith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A와 B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들어가는 친구는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분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를 응용해가지고 만든 친구이지만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말은 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제가 없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얘는 무조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를 고르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봐서 A가 하는지 당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VING냐 PP냐를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나는 산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상황이 뭐냐면 내 강아지죠. 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강아지가 따라와진 건지 따라오고 있는 건지만 생각해서 following 넣어주고요. 누구를 따라오고 있었죠? me 하고 이거 뒤로 보내도 돼요. I took a walk. 나는 산책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y dog와 following이냐 followed냐의 관계를 그림 속으로 보면서 내 강아지를 주어, 의미상의 주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에 보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도 여기 이 with 분사구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ith my hands in my pocket I talked to him 이라고 하면 내 손이 내가 아니라 내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라고 하는 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원리는 뭐냐면 분사구문을 쓸 때 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형용사도 같은 원리고요. 하나만 더 예문 보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With my arms, with the windows 한 다음에 closed, I read the book.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창문이 닫혀 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 closed라고 하는 친구는 close가 닫다니까 우리가 이 close가 창문이 지가 닫는 건지 아니면 닫혀져 있는 건지에 따라서 수동과 능동에 따라서 closed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닫혀 있는 채로 나는 책을 읽었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이 사건이 일어났다. 요게 with 분사구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today it is common knowledge that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pupa cycle. 그래서 오늘날 자, 가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한 지식이다, 상식이다. 뭐가 상식이냐면 이런 주어가요. 진짜 주어가요. 그래서 나비가 겪는다는 게 뭘 겪냐면 이제 애벌레, 번데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다는 게 상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상식이 아니었었던 때가 나오겠죠. 그래서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겼대요. 뭘 여겼냐면 그 버터플라이랑 캐터필러를 무엇으로서 여겼나. 자, 우리 regard는 A as B 이렇게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봐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entirely different creatures, 완전히 다른 생명체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냥 얘는 똑같은 애들인데 그냥 시기가 다른 거지 이렇게 했다면 과거 사람들은 버터플라이와 캐터필러는 완전 다른 애들이야. 전혀 다른 생물이야. 마치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랑 비슷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believed, 그들이 뭘 믿었냐면 insects were evil creatures. 자, 곤충들이 사악한 생명체들이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시제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악한 생명체이다라고 믿었다. 이다라고 하면 현재일 것 같은데 얘를 현재 시제로 써주면 지금도 통용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냥 곤충은 곤충일 뿐이죠. 그죠? 아마 곤충이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That came from mud. 근데 이제 진흙으로부터 온 그런 사악한 생명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Butterflies on the other hand라 그랬으니까 나비는요 반면에 were considered 되었다, 여겨졌다. Summer birds, 그래서 여름의 새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얘는 이제 곤충이 아니라 새라고 여겨졌고요. And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자, 흔히들 믿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서 똑같이 가주어가 나오고요. 여기서 진주어가 나오면서 이러한 사실이 흔히 믿어졌다,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졌다라는 뜻이겠죠.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and vanished in the fall. 해서 그들이 그냥 뚝 떨어져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언제? 따뜻한 날씨에. 그리고 vanished, 사라져요. in the fall, 가을에.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병렬 구조로 동사 두 개가 day라는 주어의 두 가지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utterflies에 대한 과거 인식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러니까 무지라는 거는 무식하다는 건 다르게 그냥 알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그죠? In those days, 자 그런 시대에서 그런 뭐 날들에 one woman stood out as a pioneer. 그래서 pioneer는 우리가 선구자라는 뜻이니까 한 여성이요 선구자로서 두드러졌다. stand out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죽 튀어나와 서 있는 거니까 이게 두드러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자, 비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비록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배경으로 깔아두고 가는 말이죠. 그래서 자, 주어가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곤충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이 이상하고 해괴하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많은 케이스들을, 무엇의 케이스들이냐면 곤충의 이제 변태들의 많은 케이스들을 관찰했어요. observed 했고, 그리고 recorded, 그리고 기록했어요.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이러한 invaluable,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거 부정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invaluable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value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뜻인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게 valueless라고 하는 단어랑 전혀 다른 단어예요. valueless, 전혀 다른 단어. 그래서 scientific observations, 이러한 귀중한 과학적 관찰들을 기록했다. 무엇을 통해서? 그녀의 독특한 그림을 통하여서. 그죠? Her name was Maria Zibilla Marian. 그녀의 이름은 Maria Zibilla Marian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인물에 대한 소개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곤충이 굉장히 이제 불경시되고 안 좋은 생명체로 여겨지던 시대에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또 뭘로 풀어냈다? 페인팅으로 풀어냈다.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게 시대상이고 요거랑 요게 이 인물에 대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인트로가 끝났으니까 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2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뭐 탄생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Marian was born in 1647, 1647년도에 태어났어요. In the city of Frankfurt, Germany.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When she was little, 그녀가 이제 어렸을 때 she became very interested in painting flowers. 그래서 꽃을 그리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It is said. 자, it is said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건 it이 가주어고요. 이 대시 진주어인데요. 보통 아까도 봤듯 it is believed나 it is thought, it is said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동사가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통념 이나 소문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he once climbed over a wealthy neighbor's wall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녀가 한 번은 아주 이제 부자인 이웃의 담을 넘어서 이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돈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꽃을 찾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꽃이냐면 그녀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she took some tulips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그래서 그녀가 튤립 몇 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몇 개를. 근데 뭐 없이 그 주인의 허락 없이라고 얘기했죠. She must have been unaware. 자, 여기서 우리가 현실에서의 이제 글쓴이가 사는 현재로서의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unaware of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뭘 몰랐냐면요.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것들이 얼마나 비쌌었는지를. 그래서 우리 how expensive를 이어주고 그 다음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준 거죠. 그래서
튤립이 굉장히 비싼 꽃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몰랐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꺾었겠지 라고 이렇게 과거일을 지금 현재에서 토론을 하는 거죠. 자, when little Maria confessed her act. 자, 우리가 어린 마리아가 그녀의 행동을 고백했을 때, 자백했을 때,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자, 그 이웃이요, 자비롭네요. 그래서 그 그림 좀 보자고 부탁을 했대요. Seeing her painting. 자, 그녀의 그림을 보면서 he was so impressed. 자, 그가 너무 이제 그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so 대신 나왔죠. 그래서 he only asked for the painting as compensation. 그래서 그가 그저 asked for 했다는 거예요. 이 ask를 for과 같이 쓰면 이제 이걸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as compensation, 보상으로서. 그러니까 튤립이 엄청 비쌌지만 그 그림이 튤립을 꺾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이제 반증을 하는 거겠죠, 이게. 자, 그래서 when she was 13,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Marianne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기침이 나와서 잠깐 영상을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메리안이 여기서 develop이라고 하는 거는 이 develop 뒤에 우리가 어떤 이제 속성이나 성질이 오면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뭐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keen inter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keen은 원래 날카로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 날카로운 관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깊은 관심이라고 해볼까요? 깊은 관심을 키워내기 시작했다.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In bugs. 그래서 interest in이니까 그 벌레에 대한. 그래서 it was unusual for a young girl to be passionate about caterpillars, spiders, and other insects. 자, 그래서 이게 또 가주어예요. 그래서 흔치 않았다. 좀 보통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투부정사가 요 투부정사가 이제 진주어죠. 그래서 흔치 않았었다. 어린 소녀가 이제 애벌레나 아니면은 거미나 다른 곤충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이 passionate는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죠. 열정이 있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Marianne was obsessed to the point. 자, Marianne은 was obsessed,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obsess가 사로잡다, 뭐 생각을 이렇게 점령하다 이런 뜻이라서 얘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to the point니까 이 정도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for weeks on end.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가 가끔은 그것들을 for weeks, 수주 동안 이제 보곤 했다. 여기서 이 would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used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인데 만능으로 쓰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where이라고 바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이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그녀는 가끔 그 정도까지 그것들을 관찰하곤 했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she carefully painted each step of their life cycles. 자, 그래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each step, 자 반드시 each 뒤에는 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생애 주기들의 각 단계를 조심스럽게 그렸다. 그리고 뭐 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분사구문을 그리고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depict, 묘사했다. 우리가 picture에 pict와 d를 붙여서 묘사하다, 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ven subtle changes. 그래서 심지어 아주 미묘한 변화점들도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그녀가 이제 뭐 하게 된 거냐면은 이런 이제 곤충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림을 얘가 잘 그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부자인 이웃의 튤립을 꺾은 이야기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3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even after Marianne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자, 이번에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해서 심지어 메리안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후에도 her passion for insects. 그래서 우리가 passion 항상 for이랑 쓰는데 이제 곤충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did not die down. die down이니까 이제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그라들어 없어지지 않았다.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렬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녀가 이제 애벌레랑 나비들을 kept 이제 키웠다는 거죠. 이제 보관을 했다는 거니까 at home 집에다가.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그래서 each moment 또 단수가 나왔죠. 그래서 변화의 각 순간을 캡처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부사가 나왔고요. She spent many nights awake. 자, 그녀가 보냈어요. 많은 밤들을 awake 깨어 있는 채로. 그죠? 그런데 뭐 하면서 watching and waiting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awake, watching and waiting이 전부 다 우리가 spent를 어떤 상태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spent 왜 우리가 spend 외울 때 spend 무엇을 ing 해가지고 뭐뭐 하면서 하잖아요. 이 ing가 약간 그 형용사나 부사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의 느낌이라 같은 수식어인 awake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채로 많은 날을 보냈고, 보면서 보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보냈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In her house were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that he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 이라고 됐습니다. 자, 잘 보시면 in her house가 나오고 부사가 끝났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끝났는데 주어가 안 나오고 word이 나왔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사 도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다?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죠.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was가 아니라 were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앞에 house라는 단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구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까만색으로 드리면 이 so가 이제 many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시 우리가 바로 소댓의 그 결과 대시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식물들하고 어떤 곤충 병들이 jar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약간 유리병 같은 걸 말하거든요. 병들이 그녀의 집에 있어서 그래서 그녀의 부엌은 began to look 보이기 시작했다. More like 더 뭐처럼 그 연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그래서 우리가 거의 20년의 노력 후에 Marian published a book about insects in 1679 그래서 1679년에 곤충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라고 얘기했죠.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s. 자, 여기서 우리가 there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비동사를 넣어준 건데 이 비동사의 시제를 had pp로 잡은 이유는 이 사람이 출판을 한 시기보다 이전 여기 얘보다 이전이라는 대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었었다. 뭐가? 책들이. 그래서 곤충에 관한 책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Marian's was special. 여기서 Marian's,라고 하는 건 Marian's book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메리언의 책을 말하기는 이제 소유 내명사입니다. 소유명사입니다. 그래서 was special. 메리안의 것은 특별했다. 왜 특별했는지가 나오겠죠. While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자, no other books니까 다른 어떠한 책들도 하지 않았다는 부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had ever depicted.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묘사한 적이 없었던 반면에 근데 뭘 묘사한 적이 없었다?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니까 곤충들의 완전한 생애 주기들을 한 번이라도 묘사한 적이 없었던 반면에 이 ever가 no랑 들어가면서 결국 never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인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메리안의 것은 showed each stage of metamorphosis in detail. 그래서 메리안의 것은 보여줬는데 각각의 단계, 무엇의 단계? 변이의 단계를 in detail이니까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이 in addition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메리안의 책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들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Marian reveal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things by illustrating insects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그래서 메리안이 드러냈다. 뭘 드러냈냐면 관계들을.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인지 볼까요? Between living things.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형용사 표시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죠.
근데 뭐 함으로써가 중요하겠네요. illustrating insects. 그래서 insects를 이제 묘사를 하는 함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중요한데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들 내부에서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만 띡 드러냈다는 게 아니고요. 곤충을 그 자연적인 어떤 그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애벌레가 잎사귀 위에 올라가 있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Of the time이니까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로부터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hich 근데 그것이 displayed only single specimens on a plain background. 자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오직 단 하나의 specimens라고 하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표본이 우리가 단수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specimens 우리가 s가 단수에도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표본만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On a plain background니까 이제 plain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이런 뜻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다가 표본만 보여주었던 이거는 우리가 메리언의 것이 아니라 other drawing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other drawings of the time 그 시대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other drawings가 이제 뭐냐 저기 복수다 보니까 and they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which를 자 in an era when most scientists perceived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ra라고 하는 건 시대인데요. 시대. 근데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관계부사가 나왔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지했던 시대라는 거죠. 식물과 동물들을 individually 제각각 다르게 개별적으로 인지했던 시대 속에서 Marian paid attention to how they fit together. 어떻게 그것들이 꼭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plants and animals가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지를 여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본문 3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나비만 그리거나 애벌레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같이 있는 이런 자연 환경들을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메리안의 특별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4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any years passed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그래서 많은 해가 지났고요. 메리언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where이 나오니까 이 암스테르담이 뭐 어디였는지를 말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nd there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자, 근데 거기에서 그녀가 그녀의 그림들을 팔 수가 있었고 and view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그래서 marvelous 놀랍고 exotic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국적인이라는 뜻이요. 이국적인 butterfly specimens를 그러니까 나비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셀이라고 하는 친구와 view라는 친구가 각각 그녀가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어져서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어떤 표본들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Other enthusiasts가 had collected 했던. 그래서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 enthusiastic은 원래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열정적인이라는 뜻이니까 enthusiast는 열광하는 사람들, 즉 막 이 표본에 미쳐 있는 막 수집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had collected 모아왔던 이제 대과거죠. 대과거이자 과거 완료의 어떤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owever 그러나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자, 이러한 lifeless creatures들이 이런 생명이 없는 이제 생명체들이 죽어 있는이라는 뜻이겠죠. 죽어 있는 생명체들이 그 케이스들 안에 끼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이라고 하는 친구를 creatures를 꾸미는 형용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 see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 하는 것을 보다, 그죠? 끼어 있는 것을 보다. 아니면 이렇게 봐도 얘를 우리가 목적보어로 봐도 되고요. 참고로 이 목보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스톡이라고 하는 친구 어쨌든 형용사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해석하든 의미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톡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톡에서
요 스톡입니다. 그래서 이 스틱이 우리가 이제 붙이다 혹은 끼워 넣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끼워 넣어져 있는, 끼어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것이 오직 만들 뿐이었다라는 동사가 여기 나오고요. 메리안이 desire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역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메리안이 원하도록, 뭐 하기를 원하도록, 그것들을 실제 그들의 실제 서식지에서 보도록 욕망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desire는 want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finally 마침내 in June 1699, 그래서 1699년 이제 6월에 at 52 years of age, 52세의 나이로 Marianne and her youngest daughter, 그래서 메리안과 그녀의 가장 이제 막내 딸은요, got on a ship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랐죠. 근데 어떤 배냐면 headed for Suriname. 그래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있는, 그죠? 향해 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head를 동사로 쓰면 어디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 이 ship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수리남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or로 목적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리남에 대한 이 설명을 더해줘야겠죠. A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라고 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네덜란드에게 속해 있는 그 영토라는 거죠. 남아메리카에 있긴 한데 네덜란드에게 속해 있는 영토라는 겁니다. 테리토리는 영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테리토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this was a bold challenge. 자, 이것은 과감한 도전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the male-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자, in addition to니까 뭐뭐에 더하여서라는 말이 나왔죠.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being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자연학자인 것에 더하여서. 근데 어디에서가 중요하죠? 조건이 중요하죠. 남성이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죠? 무엇에? 17세기 과학이라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여성 이제 naturalist, 자연학자로서 있는 것에 더하여서 메리안은 또한 setting out 하고 있었습니다. set out on 하면 이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pedition 탐사니까 탐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동사 하나를 봅시다. 자, with purely scientific goals.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탐사에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Before it became common. 그것이 이제 흔해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성 과학자가 잘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수리남에서 우리가 2년 정도를 보냈어요. exploring the rainforest 하면서. 그래서 그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입니다.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s and flesh-eating fish.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인데요. 이 confronted의 주어가 메리안입니다. 그래서 메리안이 직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와 직면당했냐면 강렬한 열기, 그리고 강한 열대 어떤 태풍들, 그리고 맹렬한이란 뜻이 또 되죠.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그러면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주네요. 타란툴라나 아니면은 살점을 먹는 고기. 플래시가 우리가 이게 A가 아니고 E면 우리가 살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점을 먹는 고기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에 직면되어서 직면했지만 메리안은 continue to collect every sample. 그래서 every 뒤에 또 단수가 나왔죠. 그래서 메리안이 계속 모았다. 뭘 모았다? 모든 샘플을. 근데 어떤 샘플이냐면 she could get.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은 다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 her own house, 그녀 자신의 집에 she kept the insects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자, 그녀가 보관했대요. 그 이제 곤충들을. 어떤 곤충들이냐면 그녀가 가져왔던 곤충들이죠. 근데 어디로부터? 포레스트 바깥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숲 바깥으로 꺼내왔던 이제 인섹트들을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made 했다. 자, 두 개가 다 지금 병렬로 되어 있죠. numerous descriptions. 그래서 description은 우리가 이제 설명 이런 뜻이니까 수많은 설명들을 만들어냈다. and paintings. 그리고 그림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Eventually, 결국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and at least 60 species of plants. 그래서 결국 그녀는 90종 이상의
인섹트들을 그 곤충들을 그려냈고 적어도 60종 이상의 식물들을 그려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페인트드에 걸려 있는 거죠. 자,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work.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가 그녀의 일생의 역작을, 일생의 뭐 작품을 출판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죠.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in 75. 그러니까 1705년에 수리남의 곤충들의 변태라고 하는 그녀의 일생의 역작을 출판해냈다. 그래서 the book showed, 그 책이 보여줬습니다. Marianne's passion for both insects and painting. 그래서 both A and B가 나왔으니까 우리 곤충과 그림에 대한, 그림 둘 다에 대한 메리안의 열정을 그 책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자, 그 시대에선 이 for its time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책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책이 실제로 놀라운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ich contained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s of butterflies,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s. 그래서 여기서 which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딱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 it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 책이죠. 그래서 and it, 그리고 그것이 포함했다. 그 형형색색의 그리고 아주 자세한 그림들. 근데 무엇의 그림들이냐면 나비들, 비들, 그 다음에 거미들, 개구리들, 그리고 심지어 뭐 뱀들의 그런 색깔. 그러니까 이게 컬러북이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다음 본문 6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6에는 이제 책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에서 이제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는데요. One illustration shows, 하나의 이제 그 사파가 보여줍니다. A bright blue butterfly가 flying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flying에 걸려 있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밝은 파란색 나비가 뭐 하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 이제 다채로운 꽃들. 근데 무엇의 꽃들이냐면 포메그라네이트 플랜트에서 포메그라네이트는 이제 그 석류거든요. 그러니까 석류나무의 이제 화려한 꽃들 위로 날아가고 있는 이런 bright blue butterfly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with 분사구문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구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with 분사구문에서 지금 요 and가요. 이 with 분사구문 두 개를 내준 거예요. 이거와 그 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내준 건데 구조를 잘 보시면은 another butterfly가 이게 A죠. 얘가 sitting nearby 한 채로가 B고요. caterpillar가 A고 그 다음에 creeping down the flower stems가 B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터플라이가 가까이 앉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또 다른 나비가 앉아 있는 채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애벌레가 creeping down the flower stem이니까 stem은 우리가 줄기거든요. 꽃 줄기를 타고 아래로 이제 기어가는 채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 두 친구의 또 관계를 봐주시면 되는데 sit이랑 creep은 기본적으로 이동, 몸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과거분사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another depicts two spider webs. 여기서 another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 one illustration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파는 보여주고 또 다른 사파가 묘사합니다. 그래서 another illustration이라고 해도 돼요. depicts 합니다. two spider webs. 그래서 두 개의 거미 줄들이죠. 근데 어떤 거미줄들이면 이제 쫙 늘어져 있는 이란 뜻이죠. between three branches. 그래서 나무 가지들 사이에 늘어져 있는 두 개의 거미줄. 근데 with tarantulas and ants attacking their prey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타란툴라 and ants가 with 분사구문의 A를 담당하고 그리고 attacking their prey가 이제 B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먹이를 공격하는 채로라고 이런 상황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en the book was published, 자,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it had a tremendous influence.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대한 영향력인지는 항상 on을 씁니다. 그래서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sects at the time. 그 당시에 곤충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요, even 심지어 used her illustrations, 그녀의 사파들을 사용을 했대요. in the classification of species, 그래서 종들의 분류에 사파를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her work also brought new life not just to insect study but to the art world 해가지고 그녀의 작품이요 또한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했으니까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not just가 나오고 but이라고 한 게 나오면 이 not just는 사실은 not only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but 뒤에 also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rought life to가 꼭 나와야 돼서 이 to라고 하는 친구를 뒤에 넣어줬으면 but 뒤에도 to를 같이 넣어줘서 곤충 연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 세계에도 예술 세계에도 새로운 영향력을 또한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괴테죠. A celebrated German poet.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칭송받는, 총망받는 뭐 이렇게 유명했던 그 독일의 시인이었는데요.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work.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봤던 친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감명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무엇에 의해서? 그녀의 작품에 의해서. 그래서 he praised Marianne's talent. 자, 그가 칭송했대요. 메리안의 그 재능을 칭송을 했대요.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한 재능이냐면 weaving art and science together. 자, 우리 weave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지금 묵음 이가 생략된 단어인데 ing가 붙은 건데, 그래서 weave는 우리가 뭔가 엮다, 두 가지를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함께 엮는 것에 대한 그녀의 메리안의 재능을 칭송했다라고 한 거죠. In spite of this success, 자, despite라고 우리가 바꿔도 되겠죠? despite.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the popularity of her work, 자, 그녀의 작품의 인기는 faded, 희미해져 갔다. After her death, 그녀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It is thought that,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통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가 is가 현재니까 현재의 통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어쨌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is은 가주어, 그리고 이 대절이 진주어고요. This was because, 이것이 왜 그랬냐면 she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그녀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had no formal education,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였다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was라고 하는 동사와 그 다음에 and 뒤에 나와 있는 had라는 동사가 다 she에 걸려있는, she라는 주어 뒤에 걸려있는 동사 두 개를 나타내고요. Furthermore, 게다가 her work dealt with는 deal with의 과거죠. 그래서 다뤘다. flowers and insects. 그래서 꽃들과 그 곤충들을 다뤘다. Not the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s that prevailed in those days.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앞에 걸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소재들을 다룬 게 아니라 이런 걸 다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topics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 관계대명사로 조금 더 나오는데, 이 prevailed라는 단어는요, 주어가 만연하다라는 뜻이야. 만연하다. 여기저기 있다. 이제 지배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만연했던, 지배적이었던, 그러니까 이런 게 인기, 여기서 지금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소재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지배적이었다는 건. 그래서 이런 걸 다룬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조금 마이너했던, 그죠? 인기가 없고 조금 좀 되게 생소했던 꽃이나 곤충들을 다뤘다는 거. 이게 이제 그녀의 인기가 식은 이유를 보여주죠. 여기가 사후에.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however, 그러나가 나오죠, 그죠? 이제 뒤집혀야죠. Maria Sibylla Marian's work, 이 사람의 작품은요, was re-evaluated, 다시 재평가를 받았다. evaluate란 단어에 re를 붙였을 뿐이에요. 자,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extraordinary accomplishment. 그래서 extraordinary는 뛰어난, 그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뛰어난 성취, 업적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her passion, 그리고 그녀의 열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를 인정한 거죠. 근데 어떤 열정이냐면 that contributed so much to early modern science. 그래서
그 contribute가 나오면 항상 to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so much라는 부사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열정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거 둘 다를 같이 본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초기 현대 과학에 너무나 많이 기여를 했던 그녀의 어떤 뛰어난 성취들과 그녀의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Germany put her portrait on their 500 mark bill. 자, 독일이요. 그녀의 초상화를 그들의 500마르크 지폐에다가 놓았다. 그리고 today, 오늘날 many schools there, 거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are named, 이름 붙여진다. after her, 그녀를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열 R이 아니고요. 이 대열은 그냥 이 many schoods에 붙어 있는 친구일 뿐이에요. 거기 있는 많은 학교들 이렇게 됩니다. 자, Maria Sibylla Merian was a naturalist. 자, 이 사람은 이제 자연과학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후스라는 소유격이 나오면서 그냥 열정이 for plants, 그래서 식물과 우리 그 곤충에 대한 열정이 left its mark, 그것에 자취를 남겼던 이제 자연학 과학자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on the science world에다가, 그래서 과학 세계에다가. While other scientists of the day, 자, 그 시대의, 여기서 the day는 그날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시대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시대의 다른 과학자들이 were debating 했었던 반면에, 그래서 이제 debate는 우리가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무엇을 토론하고 논쟁하냐면 whether or not insects grew out of mud. 그래서 whether or not이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if or not으로는 바꿔줄 수 없고요. if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or not을 반드시 맨 뒤로 붙이거나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곤충들이 진흙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지 아닌지를 토론하고 있었던 동안에, 혹은 토론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녀가 demonstrated, 입증했다, the stages of metamorphosis, 그래서 그 어떤 곤충 변태의 단계들을 입증하고 보여주었어요. to the art world. 그래서 예술 세계에는 Marian was one of the first. 자,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처음이냐면, 이제 투부정사를 우리가 first를 꾸며줍니다. To show the artistic power of nature. 그래서 자연의 예술적 힘을 보여주었던 그렇게 처음 보여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Despite the doubts, suspicion, and ridicule she faced for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en. 자, 까지입니다. 그래서 despite니까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의심, 그 다음에 의혹, 뭐 suspicion이랑 doubts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ridicule, 조롱이란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비슷한 동의어로 mockery라고 하기도 합니다. mockery.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지금 붙여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she faced, 그녀가 직면했던,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직면했는지 이 for이 전치사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직면했는지. 그래서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an. 그러니까 women, 죄송합니다. 복수네요. women이요. 그래서 typical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좀 얘기하면 흔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흔했던 여성들로부터 너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가 직면했던 의심, 의혹, 그 다음에 어떤 조롱들에도 불구하고 Marian is now known. 자, Marian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as 무엇으로서?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과학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사파가들 중에 한 명으로서입니다. 그래서 one of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복수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이제 메리아 지빌라 메리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가지는 이제 영향력, 그죠? 그 사람이 남긴 어떤 발자취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녀의 업적을 치켜 세워주면서 이 글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이제 좀 전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인물에 대한 탐구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요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우리 학원 친구들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시고요.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뭐 댓글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